할머니, 저 이제 돌아왔어요. 앞으로 할머니만 모실게요. 고맙다, 태호야. 너 같은 손자가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해. 그 남자는 할머니가 잠든 밤마다 금고 열쇠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은 2층 양옥집입니다. 마당 한켠에는 감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집 안에서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오고 있었죠. 오말순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8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꼿꼿했지만 요즘 들어 가끔씩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정수민 씨가 매일 와서 돌봐드리고 있었죠.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수미는 34살의 나이답게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를 돌본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처음엔 그저 일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수민을 친손녀처럼 아껴주셨거든요. 고맙다, 수민아. 너 없으면 난 어쩔 뻔했을까. 말순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숟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수민아, 이거 우리 말고 또 누가 오기로 했었나? 수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약속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자꾸 현관 쪽을 쳐다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하고 현관 벨이 울렸죠. 수미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배달 온 것도 아니고 미리 연락을 받은 사람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누구지? 혹시 할머니가 기억 못하시는 약속이 있었나? 수미는 현관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차림새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수미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자 그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호라고 합니다. 할머니 손자예요. 수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손자라고요? 1년 넘게 할머니를 돌보면서 가족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손자가 갑자기 나타날 거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다니. 그런데 미리 연락을 주시지. 수민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태호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요. 할머니께 깜짝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안 계신가요? 그때 안에서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아, 누구야? 들어오라고 해. 수민은 어쩔 수 없이 태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태호를 보자마자 반가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넌 누구지? 내가 알아야 하는 사람인가? 태호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태호. 승찬 아버지 아들이요. 유학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승찬. 그래,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억이 흐릿할까요? 분명히 손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 태호구나.
그런데 넌 언제 들어왔니? 왜 연락을 안 했어? 죄송해요, 할머니.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태호는 잠시 수민을 쳐다보더니 다시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이제 제가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수민은 이 대화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어색했어요. 할머니도 태호를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고, 태호 역시 할머니와 친밀한 사이라기보다는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태호 씨는 어디서 지내셨어요? 유학이라고 하셨는데.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태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경영학을요. 그런데 이제 졸업해서 한국에서 일을 찾아보려고요. 그럼 앞으로 한국에 계속 계실 건가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특히 할머니 근처에서 지내면서 자주 뵙고 싶어서요.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가끔씩 태호를 쳐다보며 뭔가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할머니를 보며 태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뭔가 힘든 거 없으시고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수민이가 잘 돌봐주는데. 다만, 할머니는 말을 멈추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져서 걱정이야. 태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수민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고 집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태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내일 또 뵈러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태호가 나간 후 수미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태호 씨가 손자 맞으세요? 왜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죠? 말순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 분명히 손자가 있다는 건 아는데 얼굴이 잘 안 떠올라. 내가 너무 늙었나 봐. 그날 밤 수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태호라는 남자, 정말 할머니의 손자일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말 그대로 매일같이 할머니 집에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몇 시간씩 머물다가 가더니 이제는 아예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밤늦게까지 남아있기도 했죠. 수미는 점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족이 할머니를 챙기는 건 좋은 일이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태호는 할머니와 대화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할머니 역시 여전히 태호를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수민이 아침 약을 챙겨드리며 물어보자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머리가 더 흐릿해지는 것 같아. 어제 뭘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집 열쇠까지 가지고 다니게 된 거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민 씨도 안녕하세요. 태호는 여전히 예의 바른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수민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사람을 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어요. 태호 씨 매일 오시는데
혹시 일은 안 하세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태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서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어서 할머니 챙겨드리려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는 사람치고는 이력서를 쓰거나 면접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신 태호는 집 안 곳곳을 유심히 살펴보곤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민이 할머니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태호는 거실에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민은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어디 보관하세요? 서류? 무슨 서류 말이니? 그냥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요. 혹시 잃어버리실까봐 걱정되어서요. 수미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걸까요? 뭔가 수상했어요. 그런 건 다 금고에 넣어놨어. 중요한 거니까. 금고요? 어디에 있어요? 서재 책장 뒤에. 아니, 맞나? 기억이 잘 안 나네. 태호의 목소리가 급작스럽게 관심 있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금고 비밀번호 기억하세요? 비밀번호? 그게 뭐였더라? 요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큰일이야. 수미는 이 대화를 들으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태호가 금고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묻는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기억력 문제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수민 씨, 갑자기 태호가 부엌으로 와서 수민을 불렀습니다. 수민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 할머니 요즘 뭐 잊어버리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태호의 말투는 걱정스러운 손자의 그것이었지만 수미는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끔 깜빡하시는 일은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 없으세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치매 같은. 치매요? 수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치매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요즘 고령이신 분들은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잖아요. 그날 오후 태호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집에 머물렀습니다. 수민이 할머니를 재우고 집안일을 정리하는 동안 태호는 서재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태호 씨, 뭐 하세요? 수민이 서재로 가보니 태호는 책장 앞에 서서 책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사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찾고 있어요. 하지만 수민이 보기에는 사진을 찾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책장 뒤쪽을 자꾸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사진이면 거실 서랍에 있는데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찾아볼게요. 태호는 당황한 듯 서재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민이 잠시 뒤에 다시 서재로 가보니 책장 한쪽이 살짝 움직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무언가 금속 재질의 검은색 물체가 보였습니다. 이게 금고인가? 수미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더 밀어봤습니다. 정말로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금고였죠.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으셨네요. 수미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태호가 서재 입구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예의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말씀하신 금고군요. 그렇네요. 그런데 수민 씨는 왜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태호 씨가 찾고 계시길래 도와드리려고.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 금고 열쇠는 어디 있을까요? 수미는 태호의 눈빛에서 뭔가 위험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한 손자가 아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께 여쭤봐야죠. 그래야겠네요. 그날 밤 수미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태호가 금고를 찾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의 기억력 문제에 대해 자세히 묻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뭔가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게 없었어요. 그저 불안한 마음만 계속 커져갈 뿐이었죠. 다음 날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미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미는 평소보다 일찍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불안했던 마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태호가 금고를 찾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수민아. 왔구나. 잠이 잘 안 와서 힘들었어. 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표정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글쎄, 어젯밤에 뭔가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냥 기분이 좀 묘해. 수미는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태호가 했던 행동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수미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뉴스를 보거나 간단한 게임을 할 때 사용하시는 거였어요. 할머니, 이 태블릿 어젯밤에 사용하셨어요? 태블릿? 아니야, 난 어젯밤에 만지지도 않았는데. 수미는 의아했습니다. 그럼 누가 사용한 걸까요? 혹시 태호가? 수미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켜봤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인터넷 브라우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최근 검색 기록에 이상한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치매 환자 유산 상속, 치매 진단받은 사람 유언장 효력, 유언장 무효 조건, 상속 재산 분할. 수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검색을 누가 했을까요? 할머니가 하실 리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런 법적인 용어들을 잘 모르시거든요. 이걸 누가 검색한 거지? 설마 태호 씨? 수미는 더 자세히 검색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검색 시간을 보니 어젯밤 11시경이었어요. 그 시간이면 할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죠. 그럼 정말 태호가 검색한 게 분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검색어들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악화시키는 방법, 기억력 저하 유발 요인, 노인 약물 부작용. 수미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뭔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온 거였어요. 수미는 재빨리 태블릿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태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 보기에는 그 미소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가식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미소였죠. 태호구나. 왔니? 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응, 좀 피곤해.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거든. 태호는 할머니의 대답을 들으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기대했던 반응을 들은 것처럼 보였어요. 수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금고 열쇠 어디 두셨는지 기억나세요? 말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금고 열쇠. 그거야. 내 방. 화장대 서랍에 넣어뒀을 텐데. 태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수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화장대 서랍이요? 어느 서랍인지 정확히 기억하세요? 맨 위쪽 작은 서랍. 아니면 두 번째였나?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괜찮아요, 할머니. 나중에 천천히 찾아봐요. 수미는 일부러 태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애써 무관심한 척했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수미는 계속 태호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태호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꾸 할머니 방 쪽을 쳐다봤어요. 분명히 화장대 서랍을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약은 드셨어요? 태호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약? 아직 안 먹었네. 수민아, 약 좀 가져다 줄래? 수민이 약을 가져오는 동안 태호는 할머니께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약 효과가 어떠세요? 혹시 부작용 같은 거 없으시고요? 부작용? 잘 모르겠네. 그냥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거지.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가끔은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수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약을 줄이라고 하는 걸까요? 할머니의 약은 혈압약과 치매 예방약이었는데 이걸 안 먹으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 텐데요. 태호 씨, 할머니 약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함부로 줄이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태호는 금세 말을 바꿨지만 수미는 그의 진짜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를 일부러 악화시키려는 게 아닐까요? 오후가 되자 태호는 핑계를 대고 잠시 나간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저 잠깐 은행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태호가 나간 사이 수미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태호 씨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글쎄, 승찬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 손자가 맞을 텐데 왜 이렇게 낯설까? 예전에는 어떤 아이였을까? 승찬 씨하고는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하셨어요? 승찬이? 그 애는 해외에 나가서 산 지가 몇 년 됐지. 연락도 잘 안 해. 서운하긴 하지만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수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연락도 잘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를 찾아온다고요? 그것도 유학에서 돌아와서? 그날 저녁 태호가 돌아왔을 때 수미는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태호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계속 할머니 방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슬쩍 방으로 향하는 것을 수민이 봤습니다. 태호 씨, 어디 가세요?
아, 할머니가 이불 좀 정리해달라고 하셔서요. 하지만 수민이 보기에는 화장대 쪽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수민은 뒤따라 가려고 했지만 마침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셔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민이 집에 돌아가기 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불안해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수민아, 뭔가 이상해. 내가 뭘 잃어버린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무엇을 잃어버리셨다고요? 잘 모르겠어. 그냥 중요한 뭔가를. 수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태블릿 검색 기록, 태호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할머니의 불안감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미는 밤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수미는 갑작스러운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화면을 보니 말순 할머니 집 번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뭔가 큰일이 난 걸까요? 여보세요? 할머니? 전화 너머로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아, 도와줘. 나 넘어졌어. 뭐라고요? 지금 어디서요? 내 방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지러워서. 수민은 급하게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중에 할머니가 넘어지셨다니 큰 부상을 당하신 건 아닐까요?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미는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오른쪽 팔을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다치셨어요? 팔이 좀 아파. 일어나려다가 미끄러져서. 수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해서 침대에 앉혔습니다. 팔을 살펴보니 부어오르긴 했지만 골절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할머니, 밤중에 왜 일어나셨어요? 화장실 가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쇠 찾으려고 했어. 열쇠요? 무슨 열쇠요? 금고 열쇠. 화장대 서랍에 넣어뒀다고 했는데 없어져서. 수민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고 열쇠가 없어졌다고요? 언제부터 없어진 걸 아셨어요? 저녁에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어디를 찾아도 없더라고. 그래서 밤에 다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수미는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화장대 서랍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뒤져도 금고 열쇠는 없었어요. 다른 서랍들도 모두 확인해 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다른 곳에 보관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화장대에 넣어뒀는데. 내가 치매라서 잊어버린 건가? 할머니는 자책하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수미는 할머니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태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우선 팔부터 치료받아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수미는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다행히 단순 타박상이었지만 할머니는 계속 굶고 열쇠 걱정을 하셨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태호가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온다고 했지만 수민이 보기에는 그리 놀라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쩌다가 넘어지셨어요?
어젯밤에 뭘 찾으려고 하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졌지. 뭘 찾으시려고 하셨는데요? 태호는 자연스럽게 물어봤지만 수미는 그 질문에서 뭔가 계산된 것을 느꼈습니다. 금고 열쇠를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졌어. 없어졌다고요? 어디 뒀었는데요? 화장대 서랍에 넣어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태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어디 다른 곳에 옮겨두시고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요?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수미는 태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치매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누군가 가져간 것일 수도 있죠. 수민이 의미심장하게 말하자 태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여기 출입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글쎄요. 최근에 새로 나타난 사람도 있고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불안해하셨어요. 그만해. 아마 내가 어디 다른 곳에 뒀을 거야. 나이 들어서 깜빡한 거겠지. 그날 오후 태호는 핑계를 대고 외출했습니다. 수미는 그 기회를 이용해 집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혹시 태호가 열쇠를 숨겨둔 곳이 있을까 해서요. 태호가 머물고 있는 게스트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옷가지와 세면용품 정도만 있었지만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이 눈에 띄었어요. 수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북을 켜봤습니다. 다행히 암호가 걸려있지 않았어요. 바탕화면에는 여러 폴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언장이라는 폴더가 보였습니다. 수미는 그 폴더를 클릭해 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문서 파일들이 있었어요. 유언장 양식, 상속 관련 법률 정보,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오말순 재산 목록이라는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할머니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30억? 총액을 보고 수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줄 몰랐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아낸 거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돌아온 거였어요. 수미는 급하게 노트북을 끄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민 씨, 여기서 뭐 하세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가 태호 씨 방 청소해 달라고 하셔서. 청소요? 제가 알아서 할 텐데요. 할머니가 직접 부탁하셔서. 태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또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쇠가 정말 어디 갔을까? 중요한 서류들이 다 금고 안에 있는데. 할머니, 혹시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기억하세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언장, 통장, 도장,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태호는 이 대화를 들으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할머니, 유언장은 언제 작성하셨어요? 몇 년 전에.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혹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승찬이한테 다 물려주려고 했는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셨다고요? 수민이 같은 애가 진짜 가족 같아서.
이 애한테도 뭔가 남겨주고 싶어.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민이도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아니야, 넌 나를 진짜 딸처럼 돌봐줬잖아. 승찬이는 해외 나가서 연락도 안 하는데. 그날 밤 수민이 집에 가려고 할 때 태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수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요? 할머니 일 말이에요.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셨으면 해서요. 무슨 뜻이에요? 치매 검사 같은 거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유언장 같은 중요한 일은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미는 태호의 진짜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유언장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려는 게 아닐까요? 할머니는 아직 정신이 온전하세요. 그리고 유언장은 할머니 개인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가족으로서, 진짜 가족이라면 할머니의 뜻을 존중해야죠. 수미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호와 있으면 있을수록 불안해졌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수미는 생각했습니다. 금고 열쇠는 분명히 태호가 가져간 게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도 확실했고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수민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민은 계속해서 태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이 울리고 수민이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인상이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면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대의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말순 할머니 계신가요? 네, 계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할머니와 오래전부터 법률 업무를 담당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수미는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마침 태호도 집에 있었는데 변호사를 보자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태호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호 씨군요. 연락 받고 왔습니다. 네, 할머니 일로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수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호가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고요? 무슨 일로요? 말순 할머니는 변호사를 보자 반가워하셨습니다. 어머, 문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태호 씨가 연락을 주셔서 왔습니다. 유언장 관련해서 상의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언장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태호는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며칠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수미는 이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분명히 수민이에게 유언장을 바꾸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태호는 마치 자신이 들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문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현재 유언장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승찬이한테 집과 재산을 물려준다고 했었는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수민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민이 같은 애가 진짜 가족 같아서 이 애한테도 뭔가 남겨주고 싶어요. 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유언장 수정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혹시 치매 진단 같은 게 있으시면. 치매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갑자기 왜 치매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태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위해서라도 정신적 능력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수미는 불안해졌습니다. 이들이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는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으세요. 가끔 깜빡하시는 건 나이 때문이지 치매가 아니에요. 수민이 반박하자 태호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흥분하셨습니다. 나는 수민이한테 집을 남기고 싶어요. 승찬이는 해외에 살면서 연락도 안 하는데 수민이가 나를 진짜 딸처럼 돌봐줬어요. 할머니, 태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혈연 관계도 아닌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나를 지켜준 건 수민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민은 감동받으면서도 부담스러웠어요. 할머니, 저는 그런 걸 바라고 돌본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그래서 더 고마운 거야.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야. 변호사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확실한 결정이신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확실해요. 수민이한테 이 집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예금의 일부도. 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에요. 수민 씨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수민이 화를 내며 물어보자 태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환자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할머니는 너무 순진하세요. 뭐라고요? 수민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다니. 태호 씨야말로 뭘 노리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 금고며 유언장이며. 저는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면 왜 지금까지 안 왔어요? 할머니가 외로워하실 때는 어디 있었어요? 둘 사이에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슬퍼하셨어요. 그만해, 둘 다. 나 때문에 싸우지들 마라. 변호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우선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할머니께서 충분히 생각해 보신 후에 다시 만나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당장 결정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이한테 이 집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예금 통장도. 내가 죽고 나서 말이에요. 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저는 할머니의 친손자인데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진짜 가족은 따로 있어. 할머니의 말에 태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유언장을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보죠. 다만 법적 효력을 위해 의학적 검사는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학적 검사요? 네, 유언 당시 정신적 능력이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변호사가 돌아간 후 집안의 분위기는 말할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태호는 할머니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할머니는 미안해 하셨어요. 태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내 진심이야. 할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태호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할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가족과 갈등이 생겨서. 괜찮아. 진짜 가족이 누군지 이제 알겠어. 할머니는 수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게 진짜 딸 같은 존재야. 고맙다. 하지만 수민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태호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할머니가 안전할까요? 그날 밤부터 태호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친근하게 굴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수미는 태호의 변한 태도가 불안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약을 드실 때마다 태호가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신경 쓰였어요. 할머니, 오늘 약 드시겠어요? 수민이 아침 약을 준비하자 태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약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왜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건데. 그래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특히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약들도 있다던데. 수미는 태호의 말이 수상했습니다. 할머니의 약은 혈압약과 치매 예방약인데 왜 기억력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걸까요? 태호 씨, 할머니 약은 함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태호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그럼 오늘은 안 먹어도 될까? 안 돼요, 할머니. 꼭 드셔야 해요. 수민이 단호하게 말하자 태호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결국 수민의 말을 듣고 약을 드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민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할머니가 드신 약을 몰래 뱉어내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거예요. 할머니, 왜 약을 뱉어내세요? 내가 언제? 할머니는 당황하며 부인하셨지만 분명히 약을 휴지에 싸서 버리는 모습을 봤었어요. 할머니, 약을 안 드시면 몸이 안 좋아져요. 미안해. 태호가 먹지 말라고 해서. 태호 씨가요? 수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호 씨가 할머니에게 몰래 약을 먹지 말라고 시켰다고요? 할머니,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약은 꼭 드셔야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손자의 말과 수민의 말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수미는 문득 집에 설치된 CCTV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보안을 위해 거실과 현관에 오래된 CCTV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태호의 수상한 행동들이 녹화되어 있을까요? 수미는 할머니와 태호가 외출한 사이에 CCTV 녹화 장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최근 며칠간의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빨리 감기로 영상을 확인하던 수미는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아침 할머니가 약을 드시는 장면이었는데 태호가 할머니 옆에서 뭔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보아 약 먹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약을 입에 넣었다가 태호가 고개를 돌린 사이에 몰래 뱉어내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이건 진짜 악의적이야. 수미는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며칠 전 밤 태호가 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태호는 화장대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찾아낸 후 주머니에 넣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금고 열쇠를 가져간 게 태호였구나. 수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태호가 할머니의 기억력을 일부러 악화시키려고 약을 못 먹게 하고 심지어 금고 열쇠까지 훔쳐간 거였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와 태호가 돌아온 거였어요. 수미는 급하게 CCTV 장치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민 씨, 일찍 오셨네요. 태호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인사했지만 수민이 보기에는 그 모든 게 가식으로 느껴졌어요. 네, 할머니 저녁 준비하려고요. 할머니, 오늘 병원 다녀오시느라 힘드셨죠? 수민이 할머니께 물어보자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치매 검사를 받고 왔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치매 검사요? 언제 그런 약속을? 제가 예약해 드렸어요. 유언장 수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미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의 동의 없이 태호 씨가 마음대로 병원 예약을 했다고요? 할머니, 검사 어떠셨어요? 글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 기억력 테스트도 하고. 어려웠어. 할머니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태호의 표정에는 묘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수미는 계속 태호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약을 드실 시간이 되자 또다시 거부하도록 유도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병원 다녀오시느라 힘드셨으니까 약은 내일부터 드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하루라도 빠뜨리면. 수민이 말하려던 순간 태호가 할머니께 눈짓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짓을 보고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그럼 오늘은 안 먹을까? 할머니, 수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수미는 태호를 베란다로 불러냈습니다. 태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따라왔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데요? 태호 씨, 할머니한테 약 먹지 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지금도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잖아요.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CCTV에 다 녹화되어 있어요. 수민이 이 말을 하자
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한테 약 먹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도, 금고 열쇠를 가져가는 것도 다 찍혀 있어요. 태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할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대체 뭘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린다니. 저는 그냥 할머니를 걱정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상태를 악화시켜서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태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래도 저는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에요. 당신 같은 남이 끼어들 일이 아니죠. 진짜 가족이라면 할머니를 속이지 마세요. 어차피 할머니는 치매가 올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죠? 수미는 태호의 냉혹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무섭기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혈연 관계도 없는 당신이 할머니 재산을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때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미나 태호야, 뭘 그렇게 오래 이야기해? 두 사람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무슨 일이야? 둘 다 표정이 안 좋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수미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태호의 음모를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CCTV 영상을 USB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증거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았거든요. 태호도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 사이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할머니의 치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여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었어요. 하지만 태호는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확실한 건가요? 할머니가 요즘 많이 깜빡하시는데. 네, 경미한 인지 저하는 있지만 아직 치매 진단을 내릴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고요. 태호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미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태호는 정말로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였죠. 병원에서 돌아온 후 문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 문제 없으시니까 유언장 수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변호사님, 정말 이렇게 급하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할머니께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태호 씨, 할머니의 의사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어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 작성을 위한 절차를 설명했어요. 그럼 내일 공증사무소에서 만나죠.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태호는 할머니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할머니는 미안해하면서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신 거예요. 할머니. 수미는 깜짝 놀라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 119에 신고해야 해요. 수민이 급하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태호가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혈압약을 안 드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우선 약부터 드시게 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응급실에 가야 해요. 수민은 태호의 말을 무시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수민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했나 봐.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수민도 함께 따라갔지만 태호는 집에 남겠다고 했어요. 저는 집을 지키고 있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수민은 의아했지만 할머니가 우선이라 생각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서 응급실에 오신 거네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이요? 네, 혈압이 안정될 때까지 관찰이 필요해요. 수미는 할머니 곁을 지키며 밤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지만 많이 약해 보였어요. 한편 그 시간 집에 혼자 남은 태호는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금고 열쇠를 꺼낸 태호는 서재로 향했어요. 드디어 할머니의 진짜 재산을 확인할 수 있겠네. 태호는 책장을 밀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언장이구나.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쳐봤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재산을 아버지 승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다행이야. 아직 바뀌지 않았네. 하지만 태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유언장 마지막 부분에 작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유언장은 2023년 10월 15일 작성된 것으로 이후 작성되는 유언장이 있을 경우 그것이 우선함. 2023년? 그럼 이게 구유언장이라는 뜻이야? 태호는 당황해서 금고 안을 더 뒤져봤습니다. 혹시 새로운 유언장이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다른 유언장은 없었어요. 바로 그때 태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 변호사였어요. 태호 씨, 할머니 상태는 어떻습니까? 입원하셨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그렇군요. 그럼 유언장 공증은 할머니가 퇴원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유언장 공증이요? 네, 새로 작성하신 유언장 말입니다. 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다고요? 네, 지난주에 할머니가 직접 오셔서 작성하셨어요. 수민 씨에게 집과 예금 일부를 상속한다는 내용으로요. 태호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자신이 찾은 유언장은 이미 효력이 없는 구유언장이었던 거예요. 그 유언장은 언제 작성하신 건가요? 일주일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매우 확고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전화를 끊은 태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금고를 열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던 거였어요. 이럴 수가. 내가 이 모든 걸 헛수고한 거야? 태호는 분노와 절망감에 금고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러다가 금고 안 깊숙한 곳에서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메모에는 할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호에게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 금고를 몰래 열어본 것이겠지. 진짜 유언장은 이미 변호사에게 맡겼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란다. 수민이를 잘 부탁한다. 태호는 그 메모를 읽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수상한 행동들을, 그리고 진짜 의도까지도 말이죠. 할머니가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지? 태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그 시간 병원에서는 할머니가 수민에게 조용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수민아, 내가 집에 없는 사이에 태호가 뭘 할지 뻔해. 하지만 괜찮아. 이미 다 준비해뒀으니까. 할머니, 진짜 가족이 누군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고맙다, 수민아.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그때 수민이 할머니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호 씨, 어디 가세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서요. 태호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실망스럽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눈으로 손자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내가 언젠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될 거야. 태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짐을 들고 집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무척 쓸쓸해 보였어요. 태호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예전만 못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던 일이 계기가 되어 몸이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수민이 아침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요즘 기력이 많이 딸려. 나이가 나이인가 봐.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가 이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혼자 지내시기에는 위험한 상황이 많아졌다는 거죠.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요양원을 추천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양원이라.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수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 간병사들이 24시간 돌봐드릴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집에서 평생 살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아셨어요. 알겠어. 요양원으로 가자. 문 변호사가 찾아온 것은 그 결정을 내린 지 며칠 후였습니다. 할머니, 유언장 공증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수민 씨 명의로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수민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고맙지만 이렇게 큰 선물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할머니,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냥 할머니를 돌본 것뿐인데. 수민아, 너는 내게 진짜 딸이었어. 혈연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었다고.
할머니는 수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태호는 혈연 가족이지만 내 마음을 몰랐어. 하지만 넌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이었잖아.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민 씨가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봐드린 건 제가 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당연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며칠 후 할머니를 모시고 요양원을 둘러봤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할머니도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죠. 여기서 지내면 다른 어르신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좋겠네. 네, 할머니. 그리고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자주 와. 너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야. 요양원 입소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살던 집을 둘러보며 추억에 잠기셨어요. 이 집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승찬이 키우고 태호도 가끔 왔었고, 그리고 수민이 만난 것도 이 집에서였고, 수민은 할머니의 짐을 정리해드리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할머니, 이 사진도 가져가세요. 수민이 가족사진 하나를 건네자 할머니는 그것을 소중히 받으셨습니다. 이건 승찬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네. 그때는 정말 순수한 아이였는데, 태호 씨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원망하지는 않아. 그 애도 결국 내 손자니까. 요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가 방에 짐을 정리하시는 동안 수미는 복도에서 잠시 바람을 쐬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태호였습니다. 그는 요양원 정문 앞에 서서 들어올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수미는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호 씨. 태호는 수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민 씨, 할머니는 어떠세요?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인사드리세요. 할머니도 태호 씨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저는 할머니께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태호 씨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걱정하고 계셔요. 정말요? 네. 가족이니까요. 수민의 말에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네요. 함께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태호를 보자마자 반가워하셨어요. 어머, 태호구나. 왔니?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태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괜찮다, 태호야. 내가 깨달았으면 된 거야. 할머니는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정말 효도할게요. 진짜 손자가 되겠어요. 고맙다. 그 마음이면 충분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요양원 정원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태호와 수민을 번갈아 보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 수민이도 내 딸이고 태호도 내 손자고.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잘 모실게요. 수민이 말하자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수민 씨와 함께 할머니를 돌보겠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태호는 진짜로 변했어요. 매주 요양원을 찾아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고 수민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수민에게 말했습니다. 수민 씨, 감사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요. 저도 고마워요. 태호 씨가 변한 모습을 보니까 할머니도 정말 기뻐하세요. 앞으로도 함께 할머니를 돌봐요. 진짜 가족처럼요. 네,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수민아, 태호야. 너희들이 내 자랑이야.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가 자랑이에요. 수민이 대답하자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저희는 가족이에요.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혈연보다 더 끈끈한 진짜 가족. 해가 지고 요양원 정원에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함께 앉아 있었어요.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더 이상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할머니의 딸이고 태호의 누나였다고. 진짜 가족이 된 것이라고 말이에요.